여러분 안녕하세요. 제7주차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지구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7주차 강의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차 시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로서 개념이라든지 원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3차 시에는 적응과 대책인데 국제 협약, 생태도시 바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지구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투발루라는 나라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비행장 활주로 이고 양옆으로 지금 바다가 있는데, 거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거의 그 뱀꼬리처럼 섬나라인데, 점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사하라 사막에 폭설이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이야기죠. 사막 그러면 우리는 덥고 건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50년 만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의 사우디 이런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일이 금년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보면 낙타가 이제 담요로 써야 되는 일이고, 사막에 이렇게 눈이 쌓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그 텍사스, 여기도 역시 이제 사막 지역이고, 평상시 이 텍사스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죠. 이 보면은 평년 기온이 6도에서 9도예요. 그런데 최저 영하 18도로 떨어졌어요. 18도로. 이러므로써 차량 130대가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이제 눈에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그러죠. 우리나라도 부산 같은 데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오면 아무런 영향이 없이 차들이 잘 다니고 시민들이 적응이 잘 돼 있는데, 부산은 1년에 눈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온다. 물론 광주도 그렇게 많이 눈이 오는 편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거 한 번 눈이 오면 엄청나게 정체가 많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텍사스는 에너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도시인데,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또 그 풍력이나 그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만 가구가 정전이 돼서 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강의 소개 시간에도 잠깐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항공이 이 결항이 되고, 또 수돗물이 중단이 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로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그 환경관리라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자연재해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역이 이렇게 그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미국으로 이렇게 밀려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또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에 매오징어 떼라는 그때가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와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금년도 1월달에 일어났고,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이 매오징어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징어보다 훨씬 작아요. 약 7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오징어인데,
그 바닷물이 위로 솟는 거 이런 걸 용승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용승현상에 의해서 이제 차가운 그 바다 하층부의 물이 위로 솟아오르니까 수온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해안가로 밀려와가지고 폐사해서 해안가로 밀려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용승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많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용승 현상에 의해서 지난 1월 달에 칠레 해변에 이렇게 많은 정어리떼들이 이 떼죽음을 당한 일들이 또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런 그 기후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또 기온이 갑자기 하강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최근에 더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서는 되게 우리가 쓰나미 그러면 산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쓰나미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오래된 이제 빙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빙하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어떤 그 눈 폭풍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강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게 강물로 떨어지면 그 빙하 무게에 의해서 엄청난 파도, 그 무게에서 퐁당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댐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류부에 이제 주민들이 수만 명이 실종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불과 2달 전에 2월 7일 날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쓰나미 경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이제 되게 이게 피오를 하면은 그 북유럽에 많이, 특히 노르웨이 같은 이게 그 북극하고 가까운 나라에 이게 많이 있는데, 이제 겨울 동안에 눈이 녹게 되면은 이 그 지질의 변화에 의해서 바다가 산 계곡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바다가. 그런 것으로 이제 퓨어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눈이 녹는다든지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거죠. 폭포가 쏟아지는데, 여기 이제 알래스카의 베리안 퓨어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빙하가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닷물에 이 퓨어르에 이제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이 쓰나미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현재도 이렇게 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약 97km 떨어진 지점에 이 베리안 퓨어르가 있는데, 이곳이 현재 쓰나미 전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년 내에 이 빙하 낙하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도 못할 524m의 그 파도가 1958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11배, 그런다면 5,000m면 5km죠. 이 정도로 강력한 그 파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베리안 퓨어르가 있는 이 근처에 이런 항구 도시, 이제 휘테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항구 도시는 완전히 이제 다 휩쓸려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쓰나미에 의한 경고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강의 그 시작 페이지에서 말했던 그 투모로우라는 나라입니다.
투모로우 나라인데 아주 작은 섬나라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 정도, 인구가 1100명, 한 11,0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읍단위 나라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 5m고, 그래서 2060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길이 잠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양쪽 사이드로 바다가 있어서 이쪽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게 기후 난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주변국가에서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태풍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렇게 홍수 피해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은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일으키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이런 나라들,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이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불공정, 이 불평등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6월 이후에 지구촌의 주요 홍수 피해, 폭우 피해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지방의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접했던 문제들이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 이런 데서도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상 이변의 발생 추이를 보면은 2004년도까지 1960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히 변했죠. 특히 1960년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서 1960년도에 20여 건이었는데 지금 거의 120여 건 정도로 6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피해액도 140억에 달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의 어떤 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건수들도 지속적이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기후 난민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아직 이게 정식으로 난민으로 등록은 되지 않지만은 투발루라든지 이런 나라들, 아까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딘가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으로 그 기후 난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경우를 투발루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에서 해수면이 상승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100년간 0.6 정도의 그 지구 온도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4도씨 이상 상승하면
북극,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져 본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5m 이상 상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5m가 상승하게 되면 다 가라앉게 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가라앉게 된다. 그러시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시드니, 중국의 상하이, 우리나라의 부산, 인천,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미국의 뭐 이런데 뉴욕 이런 해안 도시들은 전부 다 바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 약 53cm에서 91cm까지 그러니까 50cm에서 1m까지 그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가 된다. 물로 가득 찬 그런 그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이제 먼 시대의 이야기 아니라 심각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다면 그래서 사도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도시로 지구 상승의 온도를 낮춰보자. 그리고 더 노력해서 1.5도시로 그 상승의 폭을 낮추자 하는 협약을 맺어서 현재 각국이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낮춰보자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 이야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수도 이전을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 단계인데 지금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쪽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점차 이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자카르타는 그 해수면이 그 자카르타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년마다 20cm씩 가라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해서는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해년마다 이제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인도네시아 비가 많이 와서 홍수패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이렇게 홍수패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수도까지 옮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까운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듯이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뭐 극심한 장마 우리가 평상시에 장마 그러면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뭐 체감상 거의 2달 가까이 장마가 있었죠. 2달 가까이 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9일 2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장마가 이루어졌고 남부지방에도 38일 중부지방에도 54일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평균 한 달 정도의 장마 기간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작게는 6일부터 길게는 25일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홍수피해도 많이 났었고 가까운 곳에 우리 지역에서도 홍수피해도 많이 났고 섬진강 뭐 뚝뚝 터지고 거의 2달 가까이 뭐 하루 걸러 비가 왔었기 때문에 습한 날씨 때문에 우리가 뭐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랬죠. 또 강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산간에 하루에 1000mm가 내렸어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인데 하루에 1000mm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강릉 같은 데는 뭐 거의 그 도시가 침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치수가 잘 돼 있어서 빨리 물이 빠져서 그런 그 엄청난 피해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제 비상 사태가 특수 재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
선언되는, 지정되는 이런 일들도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대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꼭 나무가지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얘들이 나무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게 곤충인지 아니면, 나무가지 구별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긴 것들이죠. 근데 작년에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봉선 해마리 공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CCTV에도 또 이런 정자에도 또 이걸 모아놓으면 이렇게 아스파트 위에도 이 대벌레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곤충이 아니거든요. 메뚜기하고 비슷한데 나뭇가지처럼 날개는 달리지 않고 이렇게 몸통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런 곤충인데요. 이것도 겨울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니까 산란들이 굉장히 추워야 이제 알이 일부 얼리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량의 개체수가 나오는데 대벌레 한 마리가 700에서 800개를 산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대벌레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고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활할 수 없어요. 이게 가정집에도 붙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곤충의 집단 출몰 같은 일이 벌어졌죠. 또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해충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이제 이런 종류인데요. 갈색날개 매미충 이렇게 생겼어요. 갈색날개 매미충. 그 다음 꽃매미 비슷한데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고 그럼 좀 작은 것들인데 선녀벌레라는 게 있어요. 미국 선녀벌레라는 이게 세 가지 종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례 산수유라든지 충남의 밤, 복숭아, 배, 사과 이런 농가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 얘들이 이제 수액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 거죠. 또는 시커멓게 나무 줄기가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그을염병 이런 것에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데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의 애벌레를 마치 꽃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이게 곤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광주에서도 이게 몇 해 전에 3, 4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것들은 이제 생태 교란종이기도 하고 해충이기도 하고 해서 굳이 그러니까 없애기가 쉽지 않아. 이게 가수원에만 오면 농약을 살포하면 되겠지만 이 주변의 야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메뚜기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이 지역에 식량난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제 중동 지방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이 케냐 지역, 이티오피아 이런 지역에서 이제 메뚜기떼가 대량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케냐인데요. 이렇게 한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농작물 이런 것들을 초토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메뚜기떼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국의 펄버게의 소설 돼지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아주 황폐화를 시켜버리는 소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작년에 인도, 파키스탄, 케냐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바이러스 문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 직접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많이 발생해도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면 되거든요. 숲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또 그 숲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숲이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동굴에 살고 있던 박쥐라든지 또는 사슴이라든지 우리 이제 가끔 뉴스에서 멧돼지가 나왔다든지 고라니가 나왔다든지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숲이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도시가 점점 숲하고 가까워지니까 우리 집들이 이제 뭐 전원주택이라 해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동물하고 가까워지겠죠. 걔들은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식지가 좁아지니까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간과 박쥐의 생활 영역이 가까워짐으로써 박쥐의 바이러스 중에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61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사람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박쥐는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죠. 박쥐 같은 경우에 이게 박쥐는 포유류잖아요. 새가 아니고 그래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동천연병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가축을 기름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가축과 야생동물이 겹치고 또 사람하고 겹침으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접하고 가축과 사람이 뭐 접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런 블루셀라라든지 또 렙토스피라든지 뜰뜨가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우리가 연재를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댕기열이나 뇌염이나 이런 것들, 뇌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던 일본 뇌염 때문에 이런 모기에 의한 영향,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조류 독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한 영향, 에이즈,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인수공정,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활동 반경이 계속 넓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되게 이 조류 독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닭이라든지 오리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각종 주변의 하천이나 호수나 또 철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철새들의 분변들을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다음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기층이 있는데 대기권이 있는데 대기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은 불과 이제 10km 정도 돼요. 우리 지상으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이 20도인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차가워져요. 10km 정도 되면 영하 50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같은 데 가면 비행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공으로 지나가잖아요. 되게 10km, 지상 10km에서 20km 사이, 15km 뭐 이런 데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 모니터에 보면 현재 바깥 온도 영하 20 몇 도, 영하 30 몇 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실내 온도 몇 도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고 뭐 얼마만큼 남았고 이런 그 자막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륙권이라고 해요. 공기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산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가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 이 대륙권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이제 성층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층권에는 이게 녹색띠로 있는 바와 같이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 그 위에는 이제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륙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오존층이라는 거죠. 오존층은 우리 지구 환경에,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구가 탄생했을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이 오존이 산소가 3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분자에다가 또 산소 원자가 하나, 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반응을 하면은 오존, O3가 되는 거예요. 그 오존층, 여기 성층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위층에 그 분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외선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자외선이 UV가 대부분이거든요. UV.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거고, 우리 대륙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의 거의 90%가 여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공기에는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9%가 이제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1%가 아르곤이고 0.03%가 이산화탄소인데, 이 0.03%의 농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지구가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03%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의 어떤 비율이에요. 성분 비율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의 기후가 형성되려면 바람이 어떻게 부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또 비가 얼마나 오냐, 이런 것을 가지고 기후가 결정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 비가 적게 건조지대, 또 우류 이렇게 열대 우림지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후의 3요소라고 해요. 기온, 강수량, 바람.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 이동을 있죠. 그러니까 적도에 있는 곳은 바람이 안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항해하는 분들이 적도에서는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노를 저해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우리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에 따라서 온대 지역이다, 또 어느 지역은 열대 지역이다, 또 어느 지역은 한대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지리적인 위치, 지형, 해발 고도, 지리산 꼭대기하고 구례의 읍하고 온도가 엄청 차이 나죠. 또 광주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순이라든지 저 바닷가에 있는 여수라든지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또 해류에 따라서, 기단에 따라서, 또 제트기류 이거에 따라서 아까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쳤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후 요인들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게 진행되면은 기후의 기온, 강우량, 바람 3요소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은 해발 고도나 위도나 바다 육지의 분포, 해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기후인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가해져서 온도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 해요. 긴 시간 동안 기상현상이 평균 상태 유지하는 걸 기후라고,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점차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남대지방으로 변화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주도 바닷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동남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다 하는 것이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에 따른 기상 현상이죠. 우리 매 시간마다 뉴스 때마다 이제 오늘의 날씨 기상 정보가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기상 현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기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후가 이제 변하는 것을 기후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 기후 변화는 대개 이렇게 10년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대지방, 온대지방, 열대지방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 시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